게 있을 텐데, 요거는 뭐 주사위 던지는 거, 그다음에 동전 던지기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떠한 뭐 공정에서 뭐 그 제품이 이렇게 막 생산된다고 이제 연속적으로 생산된다고 가정할 때 제품을 뭐 하나하나 다 그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일부 몇 개씩 뽑아가지고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시간마다 예를 들면 1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30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그렇게 이제 뽑아서 측정하는 경우도 이제 확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빨리 측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1초에 뭐 한 번 아니면 더 작게 1초에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막 측정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 대신 이제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센서 신호를 측정해서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얻기도 하는데 주사위를 던지든 아니면 뭐 동전 던지기를 하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연속적으로 하든지 간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측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들이 이제 그 확률에 이제 기초한 것인데요. 우리가 자꾸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해놓은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생활 환경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가면은 바로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 측정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산 현장하고 가깝다 그러면 본인이 만든 제품 아니면 뭐 생산부서에서 생산한 제품 이런 것들의 치수를 그 측정을 하고 뭐 합격을 권한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꼭 품질 관련 부서가 아니라도요. 내가 뭐 어떤 설계를 하거나 도면을 그리거나 또 뭐 회로를 만들거나 이런 경우도 회로가 잘 작동하는지 도면이 제대로 그려졌는지 이런 것들을 뭐 본인이 평가하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뭐 팀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이 이제 그 평가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확률에 대한 이제 그 하나의 개념으로부터 그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례를 잠깐 볼까요? 차례 지금 우리가 5장 화생률 기초 배우죠. 그다음에 여기 약간 아주 조금 수학이 맛보기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6장 이산형 확률 분포도 수학이 맛보기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포화성 정규 분포 여기까지는 이제 책에 보면 수학이 조금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규 분포 여기 활용까지요. 그다음부터는 거의 뭐 그림이나 그래프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정규 분포 끝날 때까지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쉽게 뭐 그래프 분홍 방법, 그 다음에 특별한 용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품질 관리에서 주요 다루는 어떤 용어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자, 랜덤 현상. 요 랜덤 현상은 이제 무작위라는 말입니다. 무작위. 자, 무작위는 작위가 없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그 한문 한자니까 한글을 그 예, 한글에서 한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 이제 작위라고 하는 거는 작위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뭘 어떤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앞에 없을 문자가 붙었으니까 무작위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 어떻게 만져서 조작이라고 그러죠. 그 값을 바꾸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어떤 것들을 이제 무작위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주머니 안에 뭐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슬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한 주먹 꺼낼 때는 에, 그 안에 있는 그 구슬들이 뭐 빨간 게 나올지 파란 게 나올지 또, 또 다른 색깔이 나올지 그게 몇 개씩 나올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예. 예측이 불가능하고 뭐 거기에서 뭐 빨간 공만 나올 수 있고 파란 공만 나올 수 있고 까만 공이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어떤 종류의 그 색깔의 공이 나올지는 이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제 이거 이제 그럼 그걸 이제 랜덤하다고 하고요. 샘플링 할 때 우리가 이제 무작위 추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 잠깐만요. 한문으로 써보면 뭐 한문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자어가 나왔으니까 한자어니까 한문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약간 느려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바꾸기. 자 여기 이제 잠깐만요. 더 크게 할게요. 더 크게 이렇게 해볼까요? 예. 무작위 이게 랜덤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이 작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뭐 어떤 걸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미리 이 작업을 하지 않는 걸 이제 무작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머니에서 어떤 공을 이제 몇 개 꺼낸다든지 아니면 예, 그 그다음에 특별한 시간마다 센서를 이용해서 특별한 시간마다 뭐 측정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생장 공정에서 한 시간마다 몇 개씩 뽑아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음, 이럴 때는 그 뽑혀지는 현상이 일단은 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예측이 좀 곤란하죠. 어떤 것이 나오는지. 그래서 조작되지 않은 원래의 그 특별한 그 어떤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손상되지 않고 추출하는 거를 이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랜덤이라고 얘기해요. 랜덤. 화면 공유 다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책에 랜덤 현상에 관한 거 이제 몇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1번 여기 중간 1번은 한 번 쓰고 버린 1.5V 건전지에서 남은 전류량을 측정한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어, 그 불량품과 그 아닌 거로 이제 구별한다. 이렇게 양품 불량품. 자, 이 양품 불량품은 이 정성적인 그 값이지만 이걸 이제 정량적, 그러니까 수치로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양품은 1이라고 한다면 불량품은 0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숫자로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3번에 보면은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을 관찰해서 남아가 태어나면 1, 여아가 태어나면 2를 부여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네, 남녀가 태어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랜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약간의 이제 선호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길 바라죠. 그래서 요즘은 덜하지만 이제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또 남자 아이가 태어난다면 기분이 뭐 아주 좋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옛날에는 그 선택을 해서 낳기도 했어요. 뭐좀 안 좋은 방법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는 남자 아이가 예를 들면 임신을 할 때 그 관찰을 하면은 이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제 성을 판별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산모나 가족들한테 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뭐 남아 선호사상이 있고요. 아직도 남아 그게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남자아이가 약간 많이 조금 더 많이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아기들을 잘 관찰해서 뭐 남자는 1, 뭐 여자는 2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자가 태어날지 여자가 태어날지는 네,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랜덤하죠. 네, 랜덤하고. 그래서 그 영어로 랜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말로 무작위라고 하는데, 불규칙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작위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음. 자, 그렇다고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어떠한, 예를 들면, 생산 공정에서, 또는 이제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 던지기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동전을 한 개를 가지고 연속해서 이제 계속 던질 때, 자, 지금 던졌는데 여기 앞이 나왔다 그러면, 이 다음번에 동전을 다시 던지면 여기 앞이 나올지 뒤로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만, 그 앞에가 이제 앞쪽이 앞번에 던졌는데 앞이 나왔다 그러면, 뒤쪽에서 던질 때 그 앞쪽에서 앞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앞쪽이 계속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또 앞으로 일어날지도 사실은 이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동전을 뭐 한두 번 던지는 게 아니고 100번 던졌다, 뭐 200번, 300번 던진다고 가정하면, 그게 그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좀 던질 때마다 그 추측하기 곤란하지만, 이게 그 확률적으로 앞이 나오든지 뒤가 나오든지 간에 반반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것들은 예측하기 힘들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통계 값들은 예측이 이제 가능하다는 게, 이게 이제 이 통계학의 그 확률의 기본적인 이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는 뭐 각 숫자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든지, 또는 어떤 생산 공정에서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합격품의 그 비율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서, 또는 오랫동안 조사를 하거나 측정을 해서 이제 얻은 것들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둘째 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는데, 랜덤 현상에 대한 일련의 관찰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얻은 기록은 통계 자료 또는 샘플 데이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그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뽑아서 뽑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는 표본이라고 했죠. 표본. 예. 고등학교 그 책에는 이제 표본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건 샘플 뭐 이렇게 샘플 데이터 또 통계 자료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뽑아낸 것들을 통계 데이터 또는 샘플 데이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확률을 우리가 다는데 확률은 이제 전체 중에 내가 알고자 하는 거 특별히 떤 값들이 전체 중에서 얼마만큼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진다는 건데요. 이제 그런 그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 랜덤 변동한다. 불규칙적으로 변동한다는 드는 이런 그 전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규칙적으로 변동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거기서 아주 특별한 이제 통계값 확률 또는 뭐 비율 이런 거 그다음에 합격 제품에 관해서는 합격률 또는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이제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통계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생산 공장에서 품질 관리나 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책의 앞에서부터 이 쇠막대기 강봉의 이제 직경을 생산하고 그것을 이제 측정한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남았었는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개의 강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100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100개의 지름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면 그 100개를 이제 그 표본 또는 이제 샘플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몇 개 다시 뽑았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샘플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부분 집합을 A가 SNG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각 값들을 이제 X라고 하면 그게 이제 A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E는 E에다가 가로 안에 X가 A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사상 E 또는 이 갈로하고 X가 E에 속하는 그 함수 또는 사상 뭐 X는 A의 원소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 1, 2에는 뭐 여기 이제 그 합격품과 불량품을 예를 들어서 이 합격품과 불량품을 이제 X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합격품과 불량품 데이터 전체 집합을 이제 A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합격품이든 불량품이든 그 값이 X 값이고 그게 이제 A에 속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표시한 거고요. 여기 예제 2에서는 조금 전에 그 강봉의 직경을 설명하는데 그 값들은 이제 여기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 생각할 문제에 보면은 이제 동전 던지기 나오는데요. 동전 던지기는 이제 앞과 뒤가 있죠. 그래서 뭐 앞과 뒤는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그 집합이고 그게 이제 앞이나 뒤는 뭐 동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집합에 이제 속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율, 확률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뭐 10번 던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앞이 뭐 몇 개 나왔다 그러면 그거에 이제 비율을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 던진 거를 이제 여기 n에 10이라 하고 뭐 앞이 뭐 4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이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도수의 비율, 도수는 이제 개수라는 말이고요. 또 횟수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n분의 r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분의 4가 되고요. 이게 이제 도수 비율이 0.4 상대 도수, 상대 빈도 또는 평균 빈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동전 던지기에서 평균 빈도는 뭐 0.5 정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동전에 대한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자, 동전이 만들어지는데 뭐 앞과 뒤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무늬가 있지만 그게 동전을 던졌을 때 그게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 동전이 앞과 뒤가 뭐 예를 들면 질량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동전을 던졌을 때 뭐 앞이나 뒤가 계속 떨어지도록 그렇게 영향을 주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이제 그 상식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의 어떤 것들은 한쪽은 평평하고 한쪽은 뭐 반대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동그란 공이 반이 딱 잘라진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면 뭐 그 평균적인 비율이 0.5가 아니겠죠. 그것도 계속 던져봐야지 아는데 네. 예, 그런 어떤 이제 특별한 이제 규칙성 있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면 뭐 앞비가 나오는 게 서로 반반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용어들은 전체분의 어떤 선택된 샘플, 아니 뭐가 몇 번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 이제 비율을 도수 비율, 상대 빈도 또는 상대 도수, 또 전체라 그러면 뭐 평균 빈도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떤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상대 빈도는 전체 중에 의 어떤 그 선택된 이제 비율이니까 이거는 0하고 1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분의 r을 p로 쓰기도 합니다. 확률 p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 p는 이제 0과 1 사이에 있는 거고요. 자,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100분율로 한다 그러면 0에서 100%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확률에서 거기 100% 값을 안 쓰고 뭐 0에서 1 사이 0.5다, 동전 던질 경우에 0.5다, 뭐 주사위 던질 때 각 값의 비율은 뭐 6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보통 뭐 이게 뭐 50%다, 30%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확률에서는 0하고 1 사이의 값들로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일어나면은 뭐예요? 0이고, 계속 일어난 어떤 특별한 값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동전 던지기에서 이제 여기 확률 변수하고 변수에 대해서 나와. 변수. 네. 자, 자, 확률 변수를 이제 설명하는데 소문자 x는 1과 대문자 x의 1은 이제 분명히 차이다.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여기 작은 이 x는 이제 확률 변수의 값으로 표시하고 변수의 이제 값이죠. 값으로 표시하고 이제 확률 변수는 이제 이 큰 문자로 표시했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앞을 0이라고 뒤를 1이라고 막 가정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소문자 x는 0이나 1 값을 갖는 거고요. 또 여기에 이 x의 값은 그냥 이제 변수 x로서의 갖는다는 겁니다. 네, 변수.
그러니까 변수가 그때는 이제 0과 1 값을 갖는 거겠죠. 여기에 0과 1은 이제 요 x 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의 값과 변수와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변수로서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와 랜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페이지가 어, 8, 자, 이 확률 변수에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하고 연속형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간단히 설명을 여기 책에 있는 나온 대로 우선 해보면, 자, 이런 이산형 확률 변수는 이제 그 이산이랑은 이제 이렇게 좀 흩어져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이산 가족 찾기 뭐 이런 거 예전에 했었는데, 이건 뭐 가족이 이제 남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제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고, 예를 들면 가족수 동정 던지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 뭐 0, 1, 2, 3,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측정했을 때 그 특별한 값들, 이런 것이 있는데, 연속형 확률 변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길이 이런 걸 측정하는 길이는 이제 뭐 0에서 어떤 길이값까지 이렇게 그 제한 어떤 값들이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값은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형, 무게, 전압, 저항,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센서를 달아놓고 실험을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그림판을 하나 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렸어요. 종류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판을 제가 열었는데 잠깐만요. 화면 공유.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자, 여기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어떤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센서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데 이제 측정할 수 있게 하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는 그 특별한 시간마다 이제 한 번씩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1초에 하나씩 받게 한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1초라 그러면요. 여기 받고 그다음 여기 받고 여기서 데이터를 받으면 그때 값이 이제 이만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초 여기 2초 때마다 한 번씩 받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3초마다 한 번씩 받겠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받을 겁니다. 4초, 그다음에 5초, 이렇게 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이제 받는다고 가정을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온도가 계속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마다 이제 한 번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때의 데이터들은 어때요? 그때 데이터들은 어, 요때만 존재하는 거죠. 요때에 이제 어떤 값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요때 2초 때 어떤 값, 그다음에 이제 3초 때의 어떤 값, 그다음에 4초 때에 조금 내려가고 만약에 5초 때의 어떤 값 이렇게 이제 되겠죠. 어.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면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그렸던 거는 연속적인 데이터고요. 컴퓨터에서 측정할 때는 특별한 시간마다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요 값은 요 사이 값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안 했으니까요. 컴퓨터는 이제 측정을 안 했으니까 이제 모르는 값이죠. 존재는 했었는데 컴퓨터가 측정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여기 측정 시간하고 요것만 이제 요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요거 어떤 값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점이 찍힌 데이터들만 이제 그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빨간 선으로 된 데이터처럼 이렇게 쭉 연결된 거는 연속형 데이터라고 그랬고요. 그럼 이산형 데이터는 떨어진 값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마다 중간중간 나타나는 값은 이제 이산형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은 다 모두 이산형 데이터입니다. 이산형. 그런데 그 측정 시간을 짧게 해서 일주일에 뭐 1000번, 10,000번 측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 값이 너무 자주 측정되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그게 연속적인 그 데이터처럼 이제 보이는 거지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이제 이산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은 다 이산형 데이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공유 교재가 어디로 갔나요?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산형 데이터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은 값을 이렇게 이제 한 개의 값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연속형 변수의 값은 어떤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이 t는 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이런 어떤 0하고 1000 사이에 있는 어떤 이제 뭐 값들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속적인 의미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값들이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이런 것들로 그 네, 표시된 그 자료입니다. 자, 그럼 강봉의 데이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강봉. 자, 강봉의 데이터는 우리가 만약에 만약에 강봉을 계속적으로 만드는데 그 값을 그 공차를 이제 2.35 플러스 마이너스 0.1로 지면은 그거는 이제 2.25에서 2.45 안에 있는 거죠. 2.25에서 2.45 안에 어떤 값이라도 가질 수 있죠. 왜냐면 그 제품이 나올 때마다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의 값들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단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산형 데이터하고 연속형 데이터에서 설명을 이제 여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공정의 어떤 값이 이런 그 값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면 이제 연속형입니다. 연속형. 연속형이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산형 데이터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강봉의 직경, 예, 예, 측정 가능한 품질의 특성 선택. 그래서 강봉, 직경, 그다음에 이제 이래서 이제 합격 불합격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확률, 합격 불합격 제품, 그다음에 이제 뭐 100개를 선택해 가지고 측정을 한다든지 이래서 각 데이터들이 존재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산형 데이터죠. 네, 그렇지만 그 강봉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이럴 때 예를 들면 어떤 값이라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연속적인 거다 그러면 연속적인 데이터 이렇게 이제 파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을 나타낸 값을 이제 대문자 P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률은 이제 전체, 그러니까 여기 N이 전체죠. 전체분의 어떤 특별한 제품들의 이제 개수인데 만약에 이게 N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체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전체 확률, 정체의 확률. 그래서 이제 이 P를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함수. 자, 여기 우리 책에 그 실험을 일단 한 모양인데요. 골프 공을 가지고 이제 골프 치게 되면 맨 마지막에 그 홀컵에다가 공을 이제 이렇게 퍼터로 해서 쳐서 그 안에 딸랑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갔니 안 들어간지 한 거를 이제 100번 연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가 1m 거리에서 그 홀컵에 공을 넣으면은 0이고 안 들어가면 이제 X로 해가지고 기록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0번 해가지고 이걸 냈는데 자 이거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100분의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숫자를 세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실패 예, 그 41번 나왔던데 41번 동그라미가 40번 그럼 100분의 41이면 이제 0.41이죠. 41%고 이렇게 되고 그거를 0을 실패 1을 성공으로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이 0.41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41번 넣었다 그러면 0.4이 돼. 0.4에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0.4.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건 랜덤한가요? 랜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공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홀 속에다가 넣는데 예, 사람이 계속 그 넣게 되면은 학습 효과가 있죠. 처음엔 잘 안 들어갔는데 이제 좀 잘 들어갈 수도 있죠. 나중에 왜냐면 계속 연습이 되고 또 사람이 이게 잘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니까 아마 처음엔 잘 안 들어가다가 이게 이제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개선이 돼서.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동전 던지기와는 다르죠.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게 퍼팅을 하는 거는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잘 들어갈 수 어, 있다는 이런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이 있죠. 실제로 해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할 때는 완전히 랜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 랜덤한 거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자, 그럼 이건 이제 요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고 확률 분포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예, 책에 보면 90쪽에 보면 요 표 5-1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골프 치는 사람이 그 공을 런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100번까지 했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성공률이죠. 책에서 여기 보면 이제 실패 0, 성공 1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x의 이 변수에다가 그 값을 이제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이거는 실패라고 했죠. 실패, 맞나요? 네, 실패입니다. 0은 실패, 1은 성공. 그래서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100번 할 때까지 쭉 기록을 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누적 성공했습니다. 누적 성공했어. 이 누적 성공했어는 요거 성공한 횟수를 더해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안 성공했으니까 0. 두 번째 성공했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안 성공했으니까 이거 계속 더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1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면 그 하나가 더 추가됐으니까 2, 아홉 번째 3, 추가돼서 3, 열 번째 추가돼서 4. 그렇게 계속 더해 나눠서 기록한 게 이제 요 값이 그 100번째 41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41번이 이제 성공했다는 값이고 여기서 일자를 다 더한 것이 41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상대 도수는 요 누적 성공률에 대한 이제 상대 도수입니다. 예를 들면 요건 이제 0이니까 0이고요. 여기에 이제 누적 성공 횟수가 1이니까 두 번 던졌는데 한 번 성공했으니까 0.5죠. 그다음에 세 번 던졌는데 그때까지 한 번 성공했으니까 0.33, 네 번 던졌는데 그때까지 한 번 했으니까 0.25 이제 이렇게 쫙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상대 도수에서 누적 성공률입니다. 누적 성공률 자꾸 전화가 옵니다. 수업입니다. 누적 성공률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100분의 41이니까요. 0.41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0.4 정도 된다는 거죠. 0.4.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그래프에다가 기록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축소해가지고 양쪽에 두 장씩 이렇게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표 같이 보여야 되는데. 자, 여러분 책을 보면서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책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자, 요 표는 책을 보시고요. 요 표는 책을 보시고 요거를 한번 보죠. 요 그래프. 자, 요 그림 5의 3은 누적 성공률을 이제 그린 겁니다. 누적 성공률. 책에 보면은 처음에 0이었었잖아요. 그랬다가 누적 성공률이 0.5 됐죠. 그다음에 이제 0.33 됐었고, 그다음에 0.25 됐었고, 이래서 그거를 이 횟수를 가로치고로 하고, 그다음에 이 성공률을 이제 여기다 쭉 기록을 이렇게 그래프를 해나가면 이게 최종적으로 0.412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0.4 정도 되고, 그 0.4는 어떤 사람이 그 성공시킬 수 있는 이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음, 저, 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이냐 불확실이냐를 이제 두 가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공 확률이 만약에 이제 그 평균적으로 0.4가 나왔다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1에서 0.4 빼면 나머지죠, 나머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 확률이 P라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은 1-P고 그때의 값이 여기에서 0.4 정도 나왔으니까 실패할 확률은 얼마예요? 0.6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동전동치기에서 이 성공 확률은 P고요. 실패할 확률은 나머지 1-P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확률 추정이다 해서 나왔는데요. 예,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진도가 좁게 나가는데 한 4장 정도 더 보면 되네요. 4장 정도. 반 정도. 요거 지금 2시 47분이니까 10분 좀 쉬었다가 3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3시에 여기부터 잠깐만요. 3시에 네, 조금 쉬고요. 네, 3시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고 오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쉬었나요? 예, 그러면은 자,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이제 92 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확률의 추정이 나왔는데요. 이 확률을 이제 예측한다는 거죠. 예측한.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의 추정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은 전체 모집단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 이제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자, 저 그림을 제가 잠깐 한번 아까 네,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세로 공략 세로 네, 자 그림판 나왔죠. 자, 그 지난 초부터 이제 계속했는데, 자, 우리 모집단, 전체 집단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이제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러죠. 단.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 집단을 우리가 다 측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죠. 또 이게 뭐 너무 많을 경우에 또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에 또 예를 들면 뭐 대량 표준품으로 대량 생산되는 어떤 제품은 몽땅 다 측정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뽑아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부를 이제 뽑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거 집단을 이제 이거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음,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몇 개,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몇 개 하는데 이렇게 뽑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표본이라고 표본이라고 그러고 요걸 이제 샘플이라고 합니다. 샘플. 뽑는 걸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뽑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연속적인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공, 연속적인 공정에서 우리가 뭐 특별한 시간마다 어떻게 뽑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특별한 시간마다 또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이런 이제 형태도 있겠죠. 네. 자, 특별한 시간 뭐 이런 시간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만약에 특별한 시간마다 하면 이것도 이제 샘플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샘플링을 하던 이렇게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여기서 어떤 확률 값을 구하죠. 예. 뭐 합격 불합격을 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어떤 P 값을 이제 구했다고 하면은 P 값을 구했다고 하면은 예. P자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그 구한 값이 B라고 하면은 B라고 하면은 이때 전체 모집단에서 이만큼 뽑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확률을 구했다 그러면 음, 그러면 이 확률 값이 전체 확률 값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주장을. 예.
이 확률값이 예, 전체의 확률값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확률값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런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얻어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는, 그 확률, 이제 이 샘플에서만 이런 값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집단 전체를 다 측정할 수도 없고, 측정 뭐 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전체가 어떤지 이제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의 확률이. 예를 들면, 뭐 오늘 어떤 생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엄청 많이 100만 개 생산했다 이러면 100만 개 다 수정하기 곤란하니까 그 중에서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한 100개씩 뽑아가지고 아니면 1000개씩 뽑아가지고 그 확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가지고 전체에 오늘 뭐 100만 개 생산됐는데 그 샘플을 검사해 보니까 뭐 합격률이 90%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확률로 볼 때의 오늘 전체의 그 합격률은 뭐 90%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샘플에서 얻은 값이 전체의 값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샘플을 여기서 그린 것처럼 여기서만 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집단이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하고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각 여러 군데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그거를 다 섞어가지고 여기서 평균을 내야 되겠죠. 여기서 어떤 값을 이제 내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골고루 뽑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랜덤하게 뽑는 거라고 그랬고, 또 한자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작위 추출이라고 그랬고, 또 더 전문적인 통계 용어로는 지난번에 배웠던 불편 추정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샘플링, 불편 샘플링이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본문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퍼팅한 이런 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지금 100번을 퍼팅하면서 그 누적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게 이제 0.41이 나왔으면 이 선수의 그 평균적인 성공률은 0.41이다 이렇게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면은 그 실패할 확률은 얼마예요? 0.41이 그 성공할 확률이니까 1에서 0.41 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1 마이너스 0.41이고 0.59 되려나요? 그러면 그러면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 스퍼팅의 성공률은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P 성공, 그러니까 성공의 확률은 리미트 요게 이제 n분의 r인데 n은 이제 그 횟수죠. 횟수는 이제 필요한데 여기 n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는 표현은 그 퍼팅을 아주 많이 한다는 거죠. 아주 많이 한다는 건데 뭐 실적으로 아주 끊임없이 많이 할 수 없죠. 사람이 퍼팅을 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많이 해가지고
퍼팅 성공률을 이제 계산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100번 한 거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의 퍼팅 성공률의 전체적인 성공률은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횟수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n을 이제 무한대로 한 데는 이 개념을 이제 도입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게요. 그 추측한 거니까 그 추측한 값은 P하고 이렇게 위에 꼭새로 된 거로 이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P의 해치라고 있습니다. P의 해치라고 있고, 이거는 추정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0.41 값은 결국은 샘플링에서 구했지만 그 값이 어떻게 돼요? 모수의 값이 모수는 모집단의 값이라는 건 모집단, 모집단의 값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추정의 원리입니다. 쫙 넘겨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수식 하나 나오는데 이건 이제 평균 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각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 숫자를 나눴으니까 평균 구하는 거죠. 평균 구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이제 이렇게 x바라고 이제 표시하죠. x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지만 x바 또 어떤 사람들은 m이라고 표시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 뒤에 나가면 또 뮤라고 이제 표시하는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거로부터 여러 가지의 표준 편차 분산 이렇게 구하는 공식은 이제 요 공식에다 넣으면 되는데 그 분산 표준 편차 값은 이제 앞에서도 했잖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한 것도 제가 설명을 잘 해서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S의 제곱,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니까 S의 제곱을 루트 n 값으로 이제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S 이렇게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뭐 둘 다 S를 사용하고 있는데 S의 제곱은 제곱한 값으로부터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구한다고 그래서 S 제곱이라고 쓰는 건데 뭐 이제 분산이라고 그러고요. S 그냥 쓰면 표준 편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의 뭐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통 이제 확률 분포. 요거는 이제 확률 분포 함수인데요. 보통 분포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밀도 함수도 있습니다. 요 밀도 함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질량 함수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적 분포 함수가 있는데 누적 분포 함수는 요런 겁니다. 누적 분포 함수. 누적해서 나타내는 게 누적 분포 함수입니다. 각 값들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는 확률 분포 함수고요. 자, 여기에 그림 오해 보이겠어. 이산형일 경우하고 연속형일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제 연속형일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연속적인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고, 이산 형태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나타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누적 분포 함수하고 확률 분포 함수,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분포 함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P에 이렇게 대문자 X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속형 함률에서의 이 P의 잠깐만요. 핸드폰 좀 끄고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P의 확률이 그 X1에서 X2까지인데 이게 이제 연속형이니까요. 이 전체를 계산을 하려면 각 확률을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죠. 적분. 예, 적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산형도 있으니까, 이산형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는 각 값들을 이제 다 더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어, 예, 예, 이 적분은 연속형의 덧셈이죠. 연속형의 이 적분 값은 연속형의 덧셈이고, 여기 우리 책에서 나타난 여기 시그마로 표현된 이거는 예, 이산형, 그러니까 각 값들이 예,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걸 다 더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다르게 예, 표시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확률 변수의 변동 특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이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그 평균 x 바에서 이제 생각하면은 이 평균은 일단은 우리가 뭐다 더해서 그 숫자로 이제 나눈 거지만, 그 확률 분포 함수가 있을 때는 거기에 이제 이 그 각 대표값 xj에다가 예, 도수의 이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전체 이제 숫자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들로부터 이제 구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한글을 한번 잠깐만요. 세로 공유 한글. 자, 그 무작위 했는데, 자, 어떤 값이 만약에 1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자, 2가 4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뭐 3이 만약에 2개 있고 4가 3개 있고 4. 그다음에 5가 뭐 5도 2개, 5 3개 있다고 할까요? 자, 이렇게의 이제 값들이 존재하게 되면 존재하게 되면 자, 이 값들의 평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값들의 평균은 뭐 다 더해가지고 n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3, 3, 3, 다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음,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뉘앙스인데, 대표값이 이제 1이죠. 1이 몇 개 있어요? 곱하기 2. 이게 뭐 이런 예? 값이 갑자기 들어갔네요. 자, 1 곱하기 1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요거 1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값이고요. 요건 이제 개수입니다. 개수. 그다음에 이거 네.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까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2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3이 2개죠. 3이 2개. 3이 2개. 4가 3개. 4 곱하기 3.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5 곱하기 3. 3. 이렇게 가지고 다 더하면 되잖아요. 합.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합을 구하고요. 합 그러면 여기 이제 얼마의 값들이 쫙 나오고.
그러면 이거 평균 구할 때는 다시 어떻게 해요? 요거 다시 다시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n.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하면 이 값이 뭐냐면 수식으로 입력을 하면 수식 이게 뭐냐 수식으로 시그마 xj 그다음에 fj가 되는 거죠. j. 요거를 다 더하면은 뭐냐면 여기 되는 거죠. 왜냐면 요게 xj는 요 각 값들이죠. 각 값들이고 f는 개수입니다. 개수. 그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다 더하면 그 n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평균을 이제 구한 값이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책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평균은 여기 보면은 xj에다가 fj를 곱하고 n으로 나눈 거를 이제 다 더한 거.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측정 값의 상대값으로 곱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요건 이제 이산형이고 요 인티그랄 그래서 적분 표시가 들어간 건 연속형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xi px 요것도 x하고 px에다가 요 dx 이렇게 요거 적분할 때 여기 dx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분산이잖아요. 분산은 어떻게 돼요? 분산은 SS를 n-1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는데, 여기 SS는, sum of square의 약자죠. sum of square. 그래서 요거는 SS는 그 각 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그걸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한 거죠. 그래서 n-1로 나누는 거는 이게 이제 샘플링한 표본 값이니까 n-1로 나눈 거고 그래서 s제곱으로 표현하고 그거 이제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s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루트를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뭐 모분산, 모평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모자가 들어가면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집단, 모집단의 어떤 확률 변수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복잡한 식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시그마들이 이제 이렇게 붙은 거는 이제 이산형 데이터고요. 여기 인테그랄 이렇게 붙은 거면 이제 연속형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이산형을 많이 다루고, 우리가 수학 계산할 때 이 연속형인 거를 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산형 확률 분포하고 그다음에 베르노이 분포, 정규 분포 할 때 또 실제적으로 몇 가지 이제 계산을 간단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드린 값들을 좀 정리해서 놨는데요. 위 수치 지표와 모집단의 특성들 간의 관계성으로부터 어,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추정의 문제로 기울될 수 있다. 즉, 샘플 평균과 샘플 분산은 각각 모평균과 모 분산의 추정값으로 사용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모집단이 여러 개 있는데 아주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뭐 다 하기가 다 측정하기가 어떤 곤란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서 이제 몇 개 뽑아가지고 뭐 몇 개 뽑은 게 이제 샘플이잖아요. 샘플로부터 평균, 분산,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이제 구했는데 그게 결국은 몇 개 뽑아가지고 구했지만 그 값이 전체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려고 또 추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마다 이것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가 이제 존재하겠지만, 존재하죠. 존재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모든 확률 분포의 모습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측정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특정한 조건 하에서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들이 이제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분야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여기 정규 분포, 지수 분포, 감마 분포, 와이블 분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산형인 경우에 확률 이제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 초기 부하 분포들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 이항 분포, 그다음에 포화성 분포, 그다음에 정규 분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항 분포, 그다음에 포화성 분포, 정규 분포를 다루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용어인데요. 이렇게 그 어떤 생산 현장에서 제품들을 생산하고 이제 측정하고 또 컴퓨터로 이제 샘플링해서 측정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또 이상형 확률 분포의 특성을 띠는 것도 있고 포화성 확률 분포의 특성을 띠는 것도 있고 정규 분포의 특성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는 다음 시간부터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이제 생산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그 데이터들이 우리 책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다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래프 보는 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관리도 뭐 이런 히스토그램 뭐 어떤 생산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그래프에 나오는 용어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니까 이제 쉽게 나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약간 지루하지만 여러분들 참아주시고요. 다음 주에 시험을 중간 평가를 이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평가를 이제 오픈북으로 하고 제가 여기 어딥니까? LMS에 문제를 4개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가지고 다시 LMS에 과제를 올려주시면은 그게 이제 중간고사로 평가를 이제 하겠습니다. 출석을 또 하면은 뭐 일괄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겠지만 멀리 있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번 중간 평가는 온라인으로 과제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잘 안내할 테니까요. 그대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이제 숙제를 처음으로 1학기에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기 그래프 그리는 것처럼 동전 던지기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동전 던지기. 예. 자, 그러면 이제 동전 던지기를 어떻게 하냐면 음, 어, 자, 동전을 우리가 직접 던져서 할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이제 난수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난수표는 이제 그 무작위로 랜덤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는 숫자를 배열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난수표를 어디 검색해서 하나 띄워볼게요. 자, 세로 공유. 공유 중지하고 난수표가 어디 나올까요? 우리 책에 뒤에 난수표 한번 나오나 보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책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난수표를 하나 검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뭔가요? 잠깐만요. 자, 지금 뭐 검색을 하고 있는데 약간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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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술. 자, 난수표 이렇게. 난수표, 이미지. 책에 있는 거, 요거. 뭘로 할까요? 요게 제 우리 책에 어디 있는 거 약간 비슷한데. 자, 이거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 자, 예. 여기에 보면은 이 난수표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아주 뭐 무작위로 어떤 숫자들이 막 배열돼 있습니다. 여기 그 숫자가 이제 두 자리씩 돼 있죠. 두 자리씩 돼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개고 그다음에 뭐 한 자리 숫자 되면 이제 40개죠. 40개. 이게 6, 9, 뭐 5, 7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예. 그다음에 0, 5, 뭐 그다음에 5, 2, 8, 9, 7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잘 보이는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볼게요. 이게 좀 잘 보이네요. 이게 빨리 안 보이고 있어. 다른 거. 여기 나왔다. 자, 여기 이제 난수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막 무작위적으로 그 표현된 이런 이제 숫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0, 3, 4, 7, 4, 3, 7, 3, 8, 6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제가 100원짜리 동전 예를 갖고 있는데 100원짜리 동전 한쪽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세종대왕님인가요? 그려져 있고 이 다음 쪽에는 이
100원짜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500원짜리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숫자가 나오든지 어떤 다른 어떤 형태가 나오면 그 어떤 거를 이제 뭐 앞으로 할 건가 뒤로 할 건가 이렇게 이제 정해야 돼요 우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할 앞이 그러니까 앞은 홀수 그러면 이제 동전에서 두 가지 예가 나오고 숫자는 이렇게 뭐 숫자가 이제 10개가 있죠. 0,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이제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누면 예를 들면 뭐 짝수, 홀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짝수는 뭐 짝수는 앞면, 홀수는 뒷면 이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정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동전을 던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0이라면 이제 이 짝수죠. 짝수. 0이 짝수인 거예요. 예, 짝수라고 가정을 하고 동전을 던졌는데 뭐 앞이 나왔다 그러면 어, 이제 0이죠. 0인 짝수니까 이거는 앞이 나온 거예요. 홀수는 D짝, D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앞, 이게 앞, D, 요것도 앞, D, D 이렇게 되죠. 홀수가 나온 경우를 뒷면 하기로 했다 그러면 둘 다 이제 뒷면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8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 짝수, 6이 나오면 짝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하고요. 잠깐 조금 더 확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우리 책이 이거죠. 세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쭉 쓰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에서 이제 숫자가 이번에 40이죠. 그러니까 1부터 이제 40까지 쓰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X에다가 짝수 홀수에 해당되는 걸 이제 쓰는 겁니다. 이게 요거 짝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0, 홀수면 1이죠. 1, 0, 1. 그다음에 0, 1. 뭐 0, 0이죠. 짝 1, 1인가요? 네. 홀수 우리가 홀수를 1로 알고 있으니까 1, 1, 0, 0 요거면 1, 0 요것도 1, 0 요거는 뭔가요? 0,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음, 잠깐만요. 화면 공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짝선지 홀수인지 이제 정해진 걸 가지고 여기다 쭉 기록하고 자, 여기 누적 성공률은 짝수가 예를 들면 짝수만 계산하기로 여러분이 했다 그러면 그 짝수에 대한 거 숫자를 계속 써가지고 이제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이제 여기에 1부터 40까지 적힐 거고 여기도 1부터 40번까지 해서 적힐 거고 그다음에 누적 성공률도 첫 번째부터 40번째까지의 숫자가 이제 적힐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 난수표에서 여기 한 줄만 하세요. 한 줄. 자, 요 난수표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학번하고 이름을 써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숫자를 해서 이제 그 LMS에 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첫 번째 홍길동 적어서 그냥 그 본인이 해당되는 요를 라인만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 40개의 숫자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쪽 라인에 뭐 어떤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자기가 해당 되는 라인에
라인에 해당되는 것을 어, 해당되는 것을 여기 표대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대도수도 요거 구해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값을 이제 40번까지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 성공률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공률인데, 뭐, 그 앞이 나온 횟수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뭐 숫자가 나온 걸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어떤 그림이 나온 걸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본인이 정하고 그 성공률을 이제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0.5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전에 던졌을 때의 성공 확률이, 그러니까 뭐 압이나 D가 나올 확률이 뭐 0.5에 이제 0.5에 이제 그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동전을 던지지 않고, 예, 실제로 동전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그 어떤 난수표나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과제의 제목은 난수표를 이용한 동전 던지기 모의 실험입니다. 모의 실험. 모의 실험입니다. 모의 실험이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게 시뮬레이션. 그래서 그걸 요거를 표하고 어, 요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레프트로 내시면은 그거 이제 숙제를 과제 제출하는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엑셀로 하셔도 되고요. 손으로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프를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래프 용지다가 이거 책에 잘 읽어보면 그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설명을 했는데, 동전 던지기를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뭐 결과가 처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이제 이 후반전으로 가면은 비슷하게 아마 그래프가 형태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동전 던지기로도 할 수 있지만 난수표를 어떻게 이용하는 법을 이제 알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손으로 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주세요. 벌써. 자, 그러면은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네네. 일주일 드리면 되나요? 일주일. 예.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 제가 네 문제를 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 과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LMS에 이제 올려져 있는 거 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그 풀이를 하셔가지고 예전에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파일 2개를 이제 올리도록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다른 과목을 해보니까 1학기 때도 해보고 뭐 평가가 적정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프트 하는 형식으로 해서 뭐, 뭐 일주일에서 한 3일. 너무 많이 주면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겠다 그래요. 또 잘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3일 이내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시험을 보는 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일날 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난수표를 하나 요거 캡처해 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해당되는 분 이름을 써 가지고 거기다 올려 놓을게요. LMS. 예. 오늘이 일곱째 주인가요? 일곱째 주일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과제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퀴즈가 올라온 거는 그거 안 내도 된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퀴즈로 올라온 거는 안 내셔도 되고, 오늘 나가는 동전 던지기 시뮬레이션은, 요거는 이제 내주세요. 네, 요거는 한 10점, 20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출석 캡처 좀 할게요. 잠깐만요. 이상이네. 잠깐만요. 이렇게 공유 중지에 캡처를 해야 되나? 잠깐만요. 자, 오늘 뭐 출석을 다 하셨네요. 네, 일단 캡처했으니까. 자, 오늘 수업 요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네. 자, 캡처. 네, 캡처하고 제가 난수표를 올려놓을게요. 캡처가 안 되네, 캡처가. 캡처가 안 되니까 사진으로 찍죠, 지금. 사진. 네, 출석 근거 남겨야 돼서. 잠깐만요. 예, 됐습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캡처가 되네요.